지금 금은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금이 더 오를까요? 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질문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아니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계좌를 흔드는 건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과 은은 계단식으로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더 늦으면 못 산다.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이 가장 잔인해지는 구간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원래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이 계속 오른다는 건 단순히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관세와 무역 갈등, 국가 간 충돌 가능성,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에서 한 발 물러서서 금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금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엔진은 거의 언제나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은 그 반대편에서 가치의 기준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를 알았으니 지금 들어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매수 타이밍이 맞아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상승이 길어지면 안정적 상승처럼 보이고 조정이 오면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생각보다 커지면 그제야 공포가 시작됩니다. 특히 3월부터 6월까지 구간은 유동성 정책 기대, 위험자산 변동성이 같이 엮이면서 주식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지막에 금 순서로 충격이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안전하니까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금은 마지막에 흔들릴 수 있다가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금은 떨어지길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라 가격과 심리 사이 강역이 벌어질 때 분할로 담는 자산입니다. 누군가는 6월 폭락을 말하고 누군가는 6월 이후 더 큰 상승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언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가격 구간과 분할 매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6월에 금, 은이 떨어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빠르게 퍼질까요? 시장은 언제나 한 문장짜리 예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예언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6월 조정 시나리오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첫째, 정책 기대가 흔들리는 구간이 오고, 둘째, 위험자산 변동성이 먼저 커지며, 셋째, 그 충격이 마지막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금, 은에까지 번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현금이 왕이 되는 순간이 잠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먼저 금리와 유동성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부담을 받습니다. 최근 시장이 한동안 금에 우호적이었던 이유는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가격에 먼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작은 실망만으로도 되돌림이 커집니다. 3월부터 6월에는 경제 지표와 중앙은행 발언이 연속으로 쏟아지며 기대 현실 강역이 좁혀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혹은 인플레가 생각보다 끈질기다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금은 단기적으로 숨을 고릅니다. 둘째는 포지션과 심리입니다. 금과 은이 계단식으로 오를 때 시장에는 두 종류의 참가자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장기 보유자와 늦게 뛰어든 추격 매수자입니다. 문제는 추격 매수자의 평균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작은 조정에도 손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격이 꺾이는 순간 조금만 더 떨어지면 손절이라는 심리가 폭발합니다. 이때 매물이 시장에 몰리면 조정은 정상적인 숨 고르기가 아니라 가속되는 하락으로 바뀝니다. 특히 은은 변동성이 크고 산업 수요 기대까지 얹혀 있어서 금보다 더 과열과 급락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현금화입니다. 진짜 압박은 주식이나 크레딧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마진콜이 터지고 위험 자산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좋은 자산도 팔아서 현금을 만듭니다. 2008년 같은 국면에서 금도 초기에는 같이 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금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금이 필요해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하락 시나리오가 의미가 있으려면 금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S&P 500 변동성, 달러, 인덱스, 실질 금리, 그리고 크레딧 시장의 긴장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6월 하락은 날짜가 아니라 조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을 버리고 바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한마디로 지금은 기다릴 구간인가 아니면 분할 매수를 시작할 구간인가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금은 시장에서는 감이 아니라 규칙이 수익을 만듭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달러와 실질 금리입니다.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 가장 자주 동시에 움직이는 축이 이 두 가지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눌릴 확률이 커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승/하락보다 속도입니다. DXY가 짧은 기간에 급하게 치고 올라가거나 실질 금리가 한 번에 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가 바로 금이 숨을 고르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달러 강세가 둔화되고 실질 금리 상승이 멈추면 금은 다시 바닥을 다지는 힘을 얻습니다. 즉, 달러 급등 플러스 실질 금리 급등이 동시에 나오면 추격 매수 금지, 그 조합이 풀리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 준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위험 자산의 스트레스 지표입니다. 저는 금을 볼 때 항상 주식만이 아니라 변동성, 하이힐드 스프레드, 신흥국 통화 흐름을 같이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이 마지막에 흔들린다는 말은 앞단에서 먼저 무언가가 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식이 무너지는데도 VIX가 제한적으로만 오르고 크레딧 시장이 조용하다면 그건 공포가 아니라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식 하락과 함께 VIX가 급등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며 신흥국 통화가 동시에 약해진다면 그때는 금도 단기적으로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금이 안전하니까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1차, 2차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격 자체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내려오면 사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려올 때 더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구간을 미리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1. 고점 대비 마이너스 5%는 1차, 2. 마이너스 10%는 2차, 3. 마이너스 15%는 3차처럼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익이 아니라 비중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 가격에서 이만큼만 산다는 규칙이 있어야 공포가 와도 손이 움직입니다. 특히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과 동일한 퍼센트로 분할을 짜면 위험합니다. 은은 분할 간격을 더 넓게, 매수 금액은 더 작게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금은 기축이고 은은 레버리지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경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를 말하고 시장이 꺾일 때는 끝났다를 말합니다. 둘 다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단 하나, 규칙이 있는 분할 매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무엇이 승부를 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투자는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손해를 덜 보는 게임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가격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수익률을 깎아먹는 건 대부분 형태 선택과 매수 습관입니다. 먼저 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합니다. 실물, 골드바, 금통장 / 금적립, ETF / 선물형 상품. 오늘 영상의 흐름처럼 보험 관점이라면 핵심은 실물입니다. 다만 실물은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매수 매도 시 스프레드가 존재합니다. 둘째, 보관과 거래 편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 금을 살 때 단 하나만 체크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단기 수익용으로 사는가? 아니면 5년에서 10년 버틸 보험으로 사는가? 보험이라면 스프레드가 존재해도 시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라면 스프레드가
여러분의 수익을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여기서 실전 규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은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작게, 꾸준히가 맞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폭등할 때 사면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고 폭락할 때는 공포로 손이 멈춥니다. 안 그러니 애초에 내 총 투자금의 30%는 지금 70%는 하락 구간 분할처럼 비중을 나눠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에서 1차, 마이너스 10%에서 2차, 마이너스 15%에서 3차. 이때 중요한 건 수익률 몇 %가 아니라 내 비중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입니다. 금은 결국 버티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 비중이 흔들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다음은 은입니다. 은은 금과 다릅니다. 은은 안전자산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산업금속 성격이 강해서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투자는 형태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액세서리 기념품 형태의 은은 공임이 붙고 공임은 가격이 오를수록 더 비싸집니다. 그런데 매도할 때 그 공임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상승장에서 내가 비싸게 산 공임, 이 하락장에서는 내가 회수 못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가급적 공임이 최소화된 형태, 예를 들어 그레인, 표준화된 실버바처럼 재료값에 가까운 제품을 우선합니다. 같은 1kg이라도 형태에 따라 체감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관과 관리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겠습니다. 은은 산화로 변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용 은은 반짝임이 가치가 아니라 중량과 순도가 가치입니다. 변색을 과도하게 걱정해서 닫고 포장 뜯고 다시 포장하고 이 과정이 오히려 손상과 분실 리스크를 키울 때가 많습니다. 핵심은 투자용은 투자용답게 표준화된 상태로 유지입니다. 금과 은 투자에서 대부분의 실패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심리 폭주에서 시작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생기고 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이 멈춥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부자들이 조용히 천천히 은밀하게 산다는 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그들이 심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부자들은 언제 샀나라는 질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가격이 싼가 비싼가 보다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어떤 역할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금은 그들에게 수익형 상품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보험은 가입한 날부터 이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기 때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을 살 때 얼마에 샀는지보다 내가 위기에서 무너질 때 이 금이 내 자산을 얼마나 지켜주는지를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금을 단타로 접근하는 순간 금은 여러분의 심리를 잡아먹는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은 포모입니다. 금이 오르면 주변에서 말이 많아집니다. 가족, 친구, 단톡방, 뉴스, 썸네일. 금 샀어? 이 한마디가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의견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규칙을 권합니다. 남이 금 얘기를 꺼내는 날은 절대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말 것. 그날은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매수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매수는 반드시 조용한 날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금을 이야기하지 않는 날, 뉴스가 잠잠한 날, 내 마음이 평평한 날. 그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금을 정답 찾기로 접근합니다. 는 6월에 떨어진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사면 물리나요? 정답을 찾는 순간 이미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 투자의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정답을 찾지 말고 규칙을 만들 것. 예를 들어 내 총 투자금의 40%는 정기 분할, 60%는 조정 분할로 나눕니다. 이 규칙을 만들면 시장이 어떻게 흔들려도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리의 영역이 줄어들수록 결과는 좋아집니다. 은은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포모가 와도 충격이 더 큽니다.
은을 금처럼 안정적이라고 믿고 큰 비중을 넣으면 작은 하락에도 계좌가 크게 흔들리고 결국 손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은 원칙적으로 비중을 낮게 그리고 분할 간격을 넓게 가져가야 합니다. 금이 기본 체력이라면 은은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기 전에 브레이크와 핸들이 먼저 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금, 은 투자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 벌면 팔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목표 수익률로만 자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도 몇 %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비중을 줄일 것인가로 설계해야 합니다. 매도는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잡겠습니다. 금은 전량 매도보다 부분 매도가 기본입니다. 금을 보험으로 들고 있다면 보험을 한 번에 해지하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 비중을 줄일 때 3단계로 쪼갭니다. 1. 비중이 목표를 초과했을 때 리밸런싱 매도. 2. 시장이 과열 신호를 줄 때 수익 실현 매도. 3. 내 현금이 필요할 때 유동성 매도. 이 3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실은 필요해서 파는 매도가 아니라 공포로 파는 매도에서 생깁니다. 그럼 구체적인 조건을 보죠. 가장 실전적인 매도 트리거는 포트폴리오 비중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금 비중을 10%로 정했는데 금이 급등해서 15%가 됐다면 이때는 시장 전망과 상관없이 일부를 줄여서 다시 10%로 맞춥니다. 이게 가장 감정이 덜 들어가는 매도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는 최악의 행동은 금이 오를 때는 더 사고 금이 떨어질 때는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비중 규칙은 이 본능을 뒤집는 장치입니다. 오르면 줄이고 떨어지면 채우는 것. 이것이 금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공식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과열 신호입니다. 과열은 가격이 높다가 아니라 시장이 한쪽으로 몰렸다입니다. 대표적으로 1. 뉴스와 주변 대화가 금 이야기로 도배될 때. 2. 단기 급등 후 거래가 과도하게 붙을 때. 3. 은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며 이번엔 은이 금을 이긴다 같은 말이 유행할 때. 이런 구간은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되돌림도 커집니다. 이때 해야 할 행동은 예언이 아니라 부분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났다면 보유량의 10%부터 20%까지만 줄여서 원금을 회수하거나 현금 비중을 올려둡니다. 시장이 더 가면 남은 물량으로 따라가고 꺾이면 이미 확보한 현금으로 다시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타이밍 게임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반면 조금씩 줄였다가 조금씩 늘리는 리밸런싱은 시간이 편입니다. 세 번째는 은의 매도입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출구 전략도 더 공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은은 보험보다 사이클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은은 목표 비중을 낮게 잡고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는 더 자주, 더 많이 부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업 기대가 과열될 때 은은 급등하지만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급락도 빠릅니다. 그래서 제 은은 장기 보유를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승 파동에서 원금 회수, 화살표 남은 물량만 장기 보유 같은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금은 투자해서 시세를 맞췄는데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비용 구조에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조용히 갉아먹는 3대 비용은 스프레드, 공임, 그리고 형태 선택에서 나오는 숨은 손실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 비용은 잘 안 보이지만 조정이 오면 그때부터 수익이 아니라 회복 게임이 됩니다. 첫째, 스프레드입니다. 실물금은 거래 순간부터 마이너스 출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가는 높고 매도가는 낮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손익분기점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실물금을 단기 매매로 접근하면 거의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반대로 장기 보험 관점이라면 스프레드는 보험료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목표 기간입니다. 3개월, 6개월로 금을 보겠다면 스프레드가 치명적이고 5년에서 10년을 보겠다면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즉, 기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크게 느껴지고 기간이 길수록 비용은 희석됩니다. 둘째, 공임입니다. 공임은 특히 보이는 금, 반지, 목걸이, 기념품에서 크게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쁘고 의미 있는 형태를 선호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공임이 곧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이 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내가 산 게 잘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팔려고 하면 현실이 드러납니다. 공임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판매처 정책과 수요에 좌우되고 대부분의 경우 재료값만큼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용금 은을 살 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투자용은 예쁘게 사지 말고 표준화된 형태로 사라. 표준화는 곧 환금성입니다. 셋째, 형태 선택의 함정입니다. 영상에서 나온 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1kg이라도 바 형태와 알갱이는 체감 비용이 다릅니다. 그레이는 공임이 거의 없고 재료값에 가깝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라서 단기 변동이 큰 은 시장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은은 금보다 움직임이 거칠기 때문에 매수 순간에 비용이 붙으면 그만큼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반면 공임이 적은 형태는 가격이 흔들려도 내가 손해보는 구간이 짧아집니다. 이 차이가 결국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를 하나 짚겠습니다. 그럼 가장 싸게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금, 은은 싸게 사는 것보다 확실하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백금, 금도금, 합금, 코팅 같은 이슈는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인증, 중량순도 확인이 기본입니다. 한번 잘못 사면 그 손실은 시세 상승으로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은 투자이자 동시에 검증의 게임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1. 금은 장기 보험으로 표준화된 형태, 분할 매수. 2. 은은 변동성 자산으로 공임 최소 형태, 비중 낮게, 분할 간격 넓게. 3. 매수 버튼은 흥분한 날이 아니라 조용한 날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익률은 가격 예측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개선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금, 은이 떨어진다는 말은 자극적이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기억하기 쉬운 말은 대개 여러분의 돈을 흔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금과 은은 같은 금속처럼 보이지만 포트폴리오에서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의 소음은 작아지고 여러분의 규칙은 커집니다. 첫째, 금은 보험입니다. 보험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보다 내가 어떤 위기를 대비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은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금의 정답은 분할입니다. 정기 분할과 조정 분할을 동시에 가져가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은 시장을 마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금을 수익을 내기 위한 전부로 두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금 비중이 정해져 있고 그 비중이 흔들릴 때 리밸런싱을 하면 여러분은 공포에도 팔지 않고 탐욕에도 과매수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은은 가속 페달입니다. 은은 안전자산의 얼굴도 있지만 산업금속의 얼굴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은은 폭발적으로 오르지만 반대로 기대가 꺾이면 급락도 빠릅니다. 그래서 은을 금처럼 대하면 위험합니다. 은은 반드시 비중을 낮게, 분할 강역을 넓게, 그리고 공임이 최소인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 은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대박을 맞히는 전략이 아니라 원금 회수를 빠르게 하면서 남은 물량만 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은이 한번 크게 치고 올라올 때 일부를 줄여 현금을 만들 수 있어야 다음 파동에서 살아남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잃는 지점은 시장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금 이야기가 쏟아질 때, 뉴스가 계속 금을 띄울 때, 단톡방에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정보를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삽니다. 반대로 가격이 꺾이고 분위기가 차가워질 때, 바로 그때가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시장은 늘 다수의 감정에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규칙을 가진 소수에게만 보상을 줍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방어선으로 분할 매수하고, 은은 레버리지로 비중을 낮춰 분할하며, 매수 매도는 날짜가 아니라 조건으로 결정하라. 6월이 오든 4월이 오든 혹은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흔들리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은 투자는 예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설계를 가진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1년 뒤 계좌의 결과를 바꿉니다.